신문선의 꼬리예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신문선의 꼬리에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축구의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2025 시즌에 가장 큰 이슈 어떤 것을 꼽을까요? 거스퍼에서의 전북팀의 우승 또 하나 있습니다. 2부 리그에서 말이죠. 부천이 일부에 승격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팬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천의 이변과 기적을 우리가 살필 수 있었고 그 이변과 기적 속에는 뛰어난 감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천을 승격으로 이끈 이영민 감독을 만나서 이영민 감독의 축구 철학과 그리고 팀에 대한 철학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감독님 바쁜데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바쁘죠? 네, 뭐 다음 시즌은 끝났지만 이제 또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뭐 좀 추근다고 또 뭐 외국인 선수를 또 찾을 수도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시간이 좀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선수들은 휴가를 가지만 그리고 감독도 뭐 형식적으로는 휴가라고 하더라도 선수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적시킬 선수 또 영입할 선수 그리고 전지 훈련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되풀이되니까 굉장히 바쁠 겁니다. 근데 제가 바쁘다고 이제 이렇게 여쭤봤던 것은 많은 미디어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에 뭐 저희 팀이 이제 승격을 하다 보니까 좀 그래도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승격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이영민 감독에 대한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다고 저는 봐요. 이영민 감독의 축구 재밌는데 요약하면 그리고 공수 전환이 빠른데 그리고 글쎄요 이런 비유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표팀 경기보다도 내용이 좀 충실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는 그런 지금 분위기다 보니까 이영민 감독을 찾는 비디오가 많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확 달라진 것 같아요. 좀 어때요? 네, 일단 저희 팀이 그래도 2부 리그에 오래 있었던 팀인데 그래도 네. 일부로 습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건 확연하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이제 팀 부천을 맡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5년째 되는 해인데 어떻게 보면 그 5년의 그 기간을 통해서 그 이영민 감독이 이렇게 일부 승격을 했던 그 경기력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저는 임팩트 있게 보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2부 리그 팀 중에서도 예산상으로 보면 하위 그룹에 처져 있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용병 영입 그리고 용병 활용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팀 전술의 완성도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또 팬들의 열렬한 그런 또 성원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다 보니까 아주 그 축구 팬들 입장에서 보면 깜짝 놀라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5년 동안 그 감독을 하면서 어떤 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까? 일단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어떤 선수 하나를 영입을 하더라도 네. 정말 좀 이렇게 잘 검토를 해서 영입을 하는 경우가 많고 네. 또 소위 말하면 외부 인사들에 의해서 소위 낙하산 이런 선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정말 5년 동안 이제 팀을 이렇게 꾸리면서 그런 선수들이 하나 없이 정말 실력만 갖춘 선수들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 시즌이 끝나고 나면 이제 좀 좋았던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K1으로 다 이적돼서 나가는 그렇죠.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작년에 저희가 경기를 치르면서 베스트 11이 시즌 중간에 거의 다 부상이 될 상황까지 나왔는데 제 팀이 K리그 1, 2 유일하게 연패가 없는 팀이었거든요. 물론 네. 순위는 8위로 조금 저조했지만 일단 유일하게 정말 연패가 없는 팀. 올해 같은 경우도 좀 저희가 코리아컵까지 병행해서 경기를 했는데 코리아컵도 거의 로테이션 많이 돌려가지고 경기를 병행했었고 또 그래도 코리아컵도 4강까지 들었었고 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산적으로는 좀 적을 수가 있지만 좀 팀 내부적으로 선수층은 월등히 좋지는 않지만 네. 정말 좀 꾸준한 선수들로 인해서 또 하나는 좀 다른 팀에서 기회를 못 받았던 어린 선수들로 하여금 또 구성을 해서 그 선수들한테 좀 기회의 문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문을 만들어 줬던 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팀이 좀 탄탄해지지 않았나. 네.
그 부천 팀을 이야기할 때 이영민 감독이 오기 전에 아마 빚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팀으로 이렇게 다 축구인들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야기하셨던 부분은 이제 낙하산 선수를 근절했다,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 그 전화상으로 인터뷰할 때도 지금 팀 총원이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37명, 8명? 지금 군 원래 제대에서 들어온 예, 선수들 33명에 30명에서 4명? 네, 4명이 내려가서 제대. 37명. 이 리그에 있는 그 시도민 구단들 중에서 그 예산도 적은 팀이 그 선수들 TO를 보면 50명이 넘는 팀도 있는 반면에 그런 부분에서 야, 이거는 진짜로 통제를 잘했다. 그리고 앞서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이영민 감독의 이제 철학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스타 선수는 아니더라도 늘 그 예를 들어서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수, 그리고 젊은 선수, 또 다른 팀에서는 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내 팀에 데려와서 또 선수의 어떤 기량을 발휘하는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 축구, 이영민 감독의 축구라고 이렇게 지박하면 어떤 거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조금 경기장 안에서 좀 선수들이 활기차게 뛰어다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좀 공수 전환하는 문제에서 좀 더 빠르게 전환이 되어야만 네. 좀 더 활기찬 모습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또 단순히 패스만 가지고는 경기를 잘 풀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짧은 패스와 롱 패스를 또 이렇게 좌우 전환 패스라든지 이런 걸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만이 네. 상대 좀 뒷공간도 좀 더 쉽게 허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 끝나고 독일에 다녀오셨죠? 네, 짧게 좀 네. 그 마인츠 팀에 갔던 것으로 제가 그 확인을 했는데 마인츠 팀을 가서 짧지만 공부하러 갔다 연수 뭐 어떤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은데 가서 이것은 내 축구에 좀 접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어떤 점이었습니까? 일단 뭐 독일 현지에 가서 뭐 경기도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지만 이제 네. 이재성 선수가 또 이렇게 좀 음, 구단에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좀 팀 경기 훈련하는 것까지 참가를 할 수 있게끔 해줘서 이재성 선수 덕분에 좀 이제 훈련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제가 이렇게 뭐 경기만 이렇게 가서 보는 것보다 팀이 어떻게 경기를 준비를 하고 어떤 방식의 훈련을 하고 이런 것도 좀 보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독일 같은 데 가면 저희 팀이 이제 3백을 좀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이렇게 운영하는 팀이기 때문에 독일에 보면 굉장히 3백을 쓰는 팀이 비율이 좀 많죠. 많은 네.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좀 가서 보면 경기를 이렇게 볼 때라든지 뭐 훈련을 볼 때라든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뭐 쓰리백에 대한 뭐 팬분들의 생각보다는 좀 더 다른 쓰리백을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독일이라는 데 가서 이제 경기도 보고 훈련도 보고 물론 가서 이제 제가 느낀 것을 뭐 올 시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접목을 시켰는데 뭐 그 부분이 좀 더 많은 변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3백이 다르다. 다른 게 뭡니까? 일단 뭐 팬분들께서는 쓰리백을 하면 일단 뭐 두 줄 수비해가지고 버스를 두 대를 놓고 물론 좋은 팀과 경기를 할 때는 그런 경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식으로 경기를 하다 보면 상대는 뒷공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카운터를 역습을 해서 조금 약한 팀이 강팀을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생각한다 그러면 쓰리백도 충분히 공격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좀 더 공격적인 수비도 할 수 있는 전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워낙 뭐 예를 들어서 센터백이나 이런 측면에서 좋은 선수들이 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굳이 뭐 한 명의 선수를 더 안 넣어도 네. 좋은 수비를 할 수가 있겠지만 또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래도 실점을 먼저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좀 더 공격적으로 수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나 네. 그런 부분을 가서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백을 투 센터백이 아니라 한 명을 늘렸어요. 중앙 쪽에. 그리고 이제 좌우측에 우리가 이제 윙백이라고 명명해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과거 이제 풀백이었는데 공격적인 좀 다소 전진해서 우리 이 감독의 축구를 보다 보면 두 가지의 지금 이야기거리가 생겨요. 중계 방송할 때 얘기했던 건 이 감독은 3백을 쓰는데 공격적이다. 공격으로 전환됐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선수들이 올라간다. 특히 센터백도 공격에 가담하는 경우도 봤고
뭐 세트피스는 당연히 올라가죠. 헤딩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수세 때는 3백 플러스 좌우측의 윙백들이 수비에 와서 5백이나 최소한 4백은 유지하는 이제 그런 형태. 그래서 제가 명명하기를 뭐라 하냐면 이영민 감독은 축구에 대한 철학이 수비 때는 상대 공격보다 숫자를 많이 두고 공격 때는 상대 수비보다 공격의 선수의 숫자를 많이 두는 그런 기동력의 축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맥락에서 제가 얘기한 거와 그렇게 좀 얘기가 이렇게 부합이 됩니까? 네, 뭐 일단 저희가 정말 강팀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네. 예를 들어서 올 시즌 같은 경우도 뭐 인천이라든지 뭐 수원 삼성이라든지 뭐 서울 이랜드라든지 좋은 선수들이 많은 보유한 팀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 팀을 상대로 저희가 경기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좋은 경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네. 아무래도 그 팀보다 기동력적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공수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많아야만이 저희가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선수들한테도 많이 강조했던 것 그러면서 제가 중계 중에 이렇게 이제 시트를 만들어 가지고 선수에 대한 걸 전부 기록을 해서 이제 중계 방송을 하거든요. 거기 보면 미드필드의 박현민이 22살, 카즈 일본 선수 네네. 29살, 장시영 23살. 이제 센터백의 측면 쪽에 있는 홍성국이도 23살, 정호진 26살. 중앙 쪽에서는 백동기만 이제 30이 넘은 선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감독이 갖고 있는 축구 철학은 독일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3백 시스템을 가동을 하면서도 기동력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거나 미드필더들과의 그 기동력. 그리고 이제 교체에서도 보니까 이기고 있는데 두 경기 다 이기고 있었잖아요. 1차전, 2차전 수원FC랑. 근데도 공격적인 것을 풀질 않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역습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한 인상을 저한테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은 우리 이 감독이 얘기했듯이 내가 데리고 있는 선수들의 능력이 수원FC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것은 뭐 연봉이 이건 비교해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확신을 갖고 이렇게 전술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원 F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승강 플레이오프 때도 마찬가지 좋은 선수들 많이 많죠. 보유했었거든요. 네. 사박이라는 선수도 있고 윌리안이라는 뭐 좋은 안드리고도 선수들, 있고. 네, 그런 선수들을 상대로 분명히 저희가 좀 수적으로도 분명히 경기 열세로 뭐 할 건 당연한 생각했는데 네. 뭐 2차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분명히 2차전 들어가면 저희가 어려운 경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고 이왕 우리가 어려운 경기를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을 소유하고 있는 시간이 좀 더 많고 네. 조금 더 외국인 선수들이 3명이 뭐 쓰리톱으로 나간다 그러면 상대도 부담스러워할 것이고 그렇죠. 또 우리가 만약에 혹시라도 뭐 선제 실점을 하더라도 그 외국인 3명한테 우리가 또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그냥 선발로 네, 투입을 시켰는데 정말 또 우리가 저희가 먼저 또 선제골을 넣었으니까. 넣는 상황이 됐었고 또 수원 FC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점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제 득점을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기 때문에 또 나오는. 네. 저희는 또 역으로 또 카운터도 이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 있지 않았나. 네. 그 스타팅 멤버에서 1차전과 2차전 때 그 선수들을 쓴 거 보면 그 이영민 감독이 2차전 때 스타팅 멤버를 어떻게 짤까 저는 굉장히 고민했어요. 내가 이영민 감독이라면 첫째 1차전 때 일단 이겼으니까 수비를 두텁게 하면서 카운터 어택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정상적인 경기를 할 것이다. 그런데 세 번째는 1차전과 마찬가지로 빠른 공수전화로 상대방을 압도하겠다. 뭐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 세 번째를 선택해서 너무 경기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영민 감독이 사실은 이번 그 플레이오프 두 경기 1차전, 2차전 경기를 통해서 이영민 감독이 전략적으로 뭔가를 준비했다. 그건 뭐냐? 일단 끓으면 빠르게 하겠다. 독습을. 그게 말이 쉽죠. 근데 이제 플레이로 전환되는 전개되는 어떤 이런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영민 감독이 첫째는 상대팀에 대한 전략 분석,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상대팀을 제압을 하고 이길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시각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2차전 앞두고는 저하고도 전화 인터뷰를 했지만 주도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경기를 이렇게 이제 뭐 앞두고 뭐 전날이라든지 네. 한 번씩 이렇게 경기 상황을 미리 상상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돌려보는 것 같아요. 미리.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코치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뭐 수원 그 2차전 하기 전날에도 코치들하고 이렇게
그 앞에 공원이 있길래 한 시간 한 20분 정도를 걸었던 것 같아요. 걸으면서 얘기를 방에서만 했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커피숍에서만 잠깐 이야기하는 거는 좀 그할 것 같아가지고 걸으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얘기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이런 상황도 나올 것이고 저런 상황도 나올 것이고 뭐 아닌 상황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저 혼자만의 아이디어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날 같은 경우도 코치들한테도 제가 의견을 물어봤을 때 코치들도 쓰리톱으로 외국인 선수를 다 넣자. 그렇죠. 그 이야기 먼저 또 꺼냈었고 저도 그 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이 하면 또 이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또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내린 거는 우리가 1대0으로 이기고 있지만 어차피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우리가 또 상대 홈이고 네. 상대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힘든 경기를 할 거라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끌려다니면서 계속해서 뚜디 맞느냐 아니면 다만 일부라도 볼을 더 갖고 있는 그걸로 하자. 어차피 우리가 실점을 먼저 하든 득점을 먼저 하든 충분히 이 멤버로 가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선택을 했고요. 그때 공원 걸었던 코칭 스텝은 몇 분이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일단 뭐그 걷고 난 뒤에 다 모여서 했지만 그때 저랑 같이 있는 수석 코치랑 이제 수석 코치. 네, 미드필더 코치 3명이서 네. 3명이서. 근데 이제 세 사람이잖아요. 감독, 그다음에 2명의 코치가 있는데 수석 코치가 있고 이제 미드필더 코치가 있는데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잠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코칭 스텝의 의견을 존중하는 듯한 그런 적이었었거든요. 그 같은 맥락이었습니까? 그렇지만 그 두 코치가 얘기했던 거와 본인이 생각했던 게 차이는 없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는 그렇게 완벽하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족한 거를 솔직히 코치 분들이 채워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이야기를 할 때 질문도 솔직히 제가 많이 던질 때도 있었고 물론 어느 정도 감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머릿속에 중심은 잡혀 있지만 그렇겠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이제 보탬이 되기 위해서 코치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뭐 코치들도 그 의견을 이야기했을 때 또 제가 판단해서 이 의견은 정말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받아들여 가지고 이걸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좀 그런 쪽으로 항상 좀 저는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1차전 때 중앙에 이영, 그다음에 양쪽에 박창준, 바사니를 썼었는데 2차전 때 바사니, 몬타뇨, 갈레고, 그죠? 이렇게 이제 전방의 공격수가 바뀐 이제 뒷얘기를 지금 들을 수 있었죠. 이영민 감독에 대한 그 지금 리더십 그리고 코칭처럼 사실 이제 축구인들 간에도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그 깊은 얘기를 이제 끄집어내서 전달했고요. 시간이 지났어도 승격했던 순간은 어땠습니까? 그 사실은 2부 리그 있다가 1부 리그 그 끌어올린 감독의 심정이라는 것은 유달리 달랐을 것 같은데요. 어땠어요? 참 이 시즌 시작하기 전에 상상했던 부분이 시즌이 끝날 때 하나씩 맞아 들어가면서 승격까지 이루다 보니까 정말 좋은 상태였는데 뭐 표정이라든지 이런 건 솔직히 좀 변화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카메라상으로 너무, 보면 그렇죠. 너무 제가 상상만 했던 것들이 이제 다 다가오다 보니까 좀 그랬던 거죠. 사실은 뭐 무리뉴 감독도 그렇고 세계적인 그 감독들도 보면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포효를 한다든가 뭐 이럴 텐데 굉장히 그 얼굴 표정을 보면 이성적이고 선수들이 물을 껴지는 뭐 그런 장면도 있겠는데 뭐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모듈을 끼듯 그렇지 않으면 레고 게임 하듯이 하나하나 뭐 끼워놓고 해가지고 완성도 그분에서 그래서 이영민 감독이 성격이 참 침착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를 2차전도 우리가 이제 중계 방송을 하면서 홈팀의 서포터스 그다음에 반대쪽에는 이제 원정팀이죠. 부천 FC의 서포터스들이 있는데 부천 FC 쪽에 카메라가 먼저 들어가서 보니까 그 축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응원송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인사하고 이런 그 기쁨을 했는데 반대편에는 수원 FC는 완전히 무슨 그죠? 그 침체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고개 떨구고 있는 장면이 오버랩돼서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이 감독께서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시긴 했습니다. 수원 FC 그 분위기를 같은 운동의 반대쪽에서의 그런 분위기를. 네, 뭐 그 전날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교롭게도 뭐 같은 날 이렇게 싱가포르 2차전에 하는 거였는데 일정이 미뤄지다 밀렸죠. 보니까 이제 전날 경기에서도 뭐 수원 삼성과 제주랑 경기를 봤기 때문에
뭐 거기서도 뭐 확연하게 이제 이긴 팀과 진 팀에 대한 뭐 이 분위기는 워낙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수원 FC의 홈구장에는 이제 수원 공설운동장이 끝나서 버스를 타고 부천 공설운동장으로 와서 원래 그 세라모니가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던 겁니까? 우승하면 일단 뭐 네. 준비하신 분들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뭐 네. 저희한테 따로 뭐 이렇게 얘기 들어온 건 없었고 아, 경기- 그러면 네, 감독 네, 선생님이나 네. 그 선수들은 그 내용을 몰랐고 네, 네, 있었군요. 네, 네. 그럼 버스 타고서는 이동하는 중에 아니 알았습니까? 아니 전혀 이제 몰랐군요. 한다는 거는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알았죠. 아, 끝나고는 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버스 타고 이동을 하면 아마 팬분들께서 운동장에 다 이렇게 모여 계실 거라는 거 그때는 이제 알고 그때 있었고 알고 있었구나. 시작하기 전에까지는 뭐 모르는 상황. 버스 안 분위기는 어땠어요? 요즘 버스 하는 분위기는 저희 선수 때 이렇게 아, 버스 그건 하는 다르죠. 분위기하고는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일단 뭐 전부 다 귀에 자기만의 뭐 이제 이어폰 같은 걸 꽂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음악 소리도 없고 네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좀 그래요 선수들이 어. 뭐 이기든 지든 이렇게 보면 일단 버스 안에서는 일단 전체적인 뭐 팀 내부적으로도 하는 건 뭐냐 그랬어요? 그러면 버스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화 통화 같은 건 하지 말자는 식으로 내부적으로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들 음악 듣고 혼자 뭐 명상 보고 이랬기 때문에 버스 안에서 옛날 같이 막 그런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 전혀 없었군요. 그러다 이제 부천 공설운동장에 들어왔어요. 네. 근데 버스가 운동장까지 들어가더라고. 그죠? 타탄 트랙 있는 데를 지나서 이제 내려놓고 선수단 들어오기 전에 유튜브에서 방송한 거는 서포터스가 그 응원석에서 그 응원송을 부르고 거기서 그 축제 분위기로 막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버스 문이 열리면서 이제 선수단들이 내려왔죠. 그러면서 버스 분위기에서 이렇게 아주 침착한 분위기였다 나왔을 때 그 현장 분위기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감독 입장에서는? 좀 네 뭐 있지 뭐 승격을 하긴 했구나 일단은 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이 네. 조금 뿌듯했죠. 그건 당연히 저 뿌듯했겠죠. 뭐 저 네. 나름대로도 이분들한테 이렇게 기쁨을 줄 수가 있구나. 뭐 항상 이렇게 매 경기 하다 보면 뭐 사진 인터뷰할 때 꼭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팬분들한테 한마디 이렇게 그게 뭐 매 경기 때마다 다 나오는 네. 것 같아요. 근데 뭐 항상 이야기하는 건 좀 더 기쁨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정말 이제 큰 기쁨 저희가 팬분들이 창단을 했던 팀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좀 오랫동안 뭐 팬분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뭐 18년 동안 이렇게 가슴속에 이제 좀 응어리를 좀 품고 계셨던 분들이 뭐 한순간에 이제 또 그런 응어리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게 좀 감독으로서도 뭐 그분들을 봐가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뿌듯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 부천 FC의 역사를 얘기하면 2006년에 사실은 그 K리그 사상 최초로 서포터즈가 만든 구단이다라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기록을 할 정도 말이죠. 2006년에 이제 부천 유공이죠. 그 연고지를 이제 제주로 바꾸면서 그 18년 동안 응어리졌던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폭발된 것이 아닌가. 저도 그 추운 날 밤에 부천 운동장에서 펼쳤던 그런 승격에 대한 세레머니 보면서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그날 조영익 시장이 그 마이크를 잡고 그 멘트를 하는데 그거 기억하세요? 전영구장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전영구장 얘기는 구체적으로 뭐 이 우승한 뒤에 뭐 차담회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시장이 그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 있나요? 뭐 특별하게 이게 조금 일단은 시장님께서 뭐 네. 전용구장을 일단은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말씀을 그 약속을 한 거죠. 네, 네. 현장에서 들을 때 그때 저도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 들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조영익 시장 그다음에 구단주죠. 구단주가 한 얘기도 저는 전용구장 얘기가 직접 약속을 할까 이제 궁금해서 다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 감독께서 마이크를 잡고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뭐 했더니 특유의 뭐 아주 저 침착한 어조로 또 얘기를 해서 기억나세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선수들이 전부 서포터스와 더불어서 이제 세레머니 하는 그런 뜨거운 열기도 있었죠.
자, 부천 감독으로 취임한 지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5년 만에 이제 우승을 했던 거죠. 5년의 과정 중에 고비도 있었습니까? 아, 어떤 고비가 있었나요? 개인적으로 감독들 사실은 5년을 한 팀에서 이렇게 그 오랜 시간 팀을 맡아서 하고 또 이게 승격으로 이거 끌고 가기가 쉽지는 않은 건데요.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네, 뭐 일단 첫 해 같은 경우도 음. 는 제가 처음으로 부임하고 난 뒤에 좀 많은 선수들을 좀 대폭 물갈이를 교체를 했군요. 네, 교체를 항상 됐는데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즌 초반부터 이제 좀 부침을 겪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전반기 때는 2승밖에 못했었고 결국 리그 꼴찌로 해서 시즌이 끝났고 네. 근데 이제 조금 희망을 봤던 것 중에 하나라 그러면 전반기 때 2승을 했지만 후반기 접어들면서 7승을 하는데 점점 좋아진다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즌 뭐 첫 해 때는 꼴찌를 하면서 마무리했고 그다음에 뭐 저희가 그다음 연도에 또 플레이오프를 갔었고 뭐 꾸준하게 좀 가다가 작년 시즌 솔직히 좀 이렇게 끝나고 났는데 저희가 계속 경쟁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한 대여섯 경기를 좀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순위가 8등으로 이렇게 좀 딱 시즌이 끝났는데 뭐 그전 시즌 끝나고도 마찬가지였지만 조금 저에 대한 좀 이렇게 부족함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조금 내가 여기서 이 틀을 좀 깨고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조금 반성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좀 제일 힘들지 않았나. 작년 시즌이라든지 시즌이 끝나고 나면 항상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지금 제일 힘들지 않았나. 이브리그의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전남도 이번에 그랬었죠. 뭐 안정적으로 사실은 플레이오프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연패가 이어지고 뭐 시즌 중간에도 보면 이랜드나 또 성남은 또 차고 올라가고 그래서 연승과 연패에 대한 이것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변동폭이 큰 그 이브리그의 성격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브리그는 많이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왜 저렇게 몇몇 팀들이 슬럼프에 빠지고 극히 몇 개분이 연패를 하고 또 차고 올라갈 때 막 연승으로 차고 올라가고 그 현장에 있는 그 감독으로서 그런 건 무슨 현상 같아요? 선수들이? 일단 네. 뭐 예를 들어서 인천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월등히 선수들 좀 이렇게 클래스가 다른 팀들은 조금 달라도 좀 어찌 보면 순위 변동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올 시즌도 유독 좀 힘들었는데 3위부터 8위까지 승점이 5점 정도밖에 그렇죠. 차이가 안 나요. 편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경기로 인해서 이렇게 항상 보면 쭉 갔다가 올라가거나. 바뀌었다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시즌이 끝날 때쯤인데도 순위가 결정난 거는 1등, 2등밖에 없었던 그렇죠. 상태였으니까 저희도 마지막 전경기 김포전을 이기고 난 뒤 3위로 결정지었었고 그러니까 조금 보면 선수층이 조금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항상 보면 어찌 보면 K1보다 K2를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거기에 대한 더 재미를 느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1부 리그로 올라왔잖아요. 이제 어떻게 선수 보강을 할 계획입니까? 구단 측하고 협의를 한 내용이 있나요? 근데 일단 뭐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승격을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친구들 이 뼈대로 인해서 옆에 살만 조금씩 붙여가지고 그렇죠. 도전할 생각이에요. 용병도 생각보다 아주 좋던데요. 물론 이제 성과를 냈으니까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축구를 빼니까 뭐 마땅히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제일 두려웠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축구를 떠나서 다른 내 미래를 그려본다 그러면 그냥 신문선의 꼴이에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